안녕하세요. 라디오 진해살롱 진행의 이수미입니다.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눈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어제 서울은 1907년에 근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11월 중에 가장 많은 눈이 쌓였다고 하죠. SNS 곳곳을 도배하는 눈 사진을 보면서 눈이 내리지 않는 진해에서는 그저 마냥 부럽기만 했는데요. 곳곳에서 눈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가 많아서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눈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11월 28일 목요일이고요. 여기는 통합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기차역 진해역이고요. 이곳은 마을 공동체 미디어 진해 마을 라디오 진해 FM입니다. 사람을 이해하는 가장 다정한 말 걸기 인터뷰 라디오 진해살롱은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을 방송을 빌미로 모셔서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저의 사신방송입니다. 오늘도 진해역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이야기 라디오 진해살롱. 오늘도 스튜디오에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창동을 노래하는 마을 활동가 창동 지킴이 창동의 미녀 창동 아줌매 김경련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창동 미녀. 예, 미녀가 짙은 은행나무 가로수를 마음껏 즐기면서 달려온 진해까지 달려온 창동 아줌매 김경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소개하는 수식어가 좀 많았어요.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네, 오랜만에 들은 게 더 좋네요. 창동 미녀. 예, 네. 역시 미녀가 가장 좋으십니까? 예, 창동에 미친 거죠. 미친 미자라. 미친 그렇습니까? 여자. 예. 사실 김경련 선생님은 저의 측근 중에서도 측근이세요. 제가 창원으로 이주하고 창원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입사해서 이제 3년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마산 창동에 근무하면서 저랑 가장 가까웠고 저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 바로 김경련 마을 활동가셨어요. 우리 그 진해마을 라디오 개국 방송 때도 한 걸음에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2021년 네네. 진해역 광장에서 개국 방송을 했는데 그때 방송을 보면 시그널 뮤직보다 김경련 선생님 목소리가 먼저 들립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남보다 좀 크죠. 네, 커서 아무래도 이렇게 사람들한테 좀 튀은다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아주 좋았습니다. 네. 진해마을 라디오 개국 때부터 한결같이 진마라를 응원하고 계신데요. 이제 스튜디오에 초대한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먼저 창동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봐요. MBC 경남의 정오의 희망곡에서 네. 창동 소식 코너를 꽤 오래 진행하셨죠. 네. 요즘 창동에는 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잘 있나요? 창동 소식 좀 전해주세요. 창동은 그저 잘 있는데요. 이제 겨울이라 좀 서산하죠, 평일은. 그런데 지금 이제 전국에 눈 소식이 있는 것처럼 창동에는 10월 말로부터 매주 금, 토, 일 인공눈이 내립니다. 인공눈. 정말 펑펑 내리는 눈은 아니지만 5시, 6시, 7시, 8시 해서 15분씩 내리는데 그 눈을 봐도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엄청 와요. 정말 기가 찹니다. 이렇게 좋을까? 왜냐, 사실은 지금 눈 소식 있는데도 사실 경남권은 없잖아요. 그래서 눈송이만 날리는 것만 봐도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해서 사진 찍으러 많이 옵니다. 덕분에 창동에 또 뭐 식당이라든지 뭐 커피집, 뭐 옷가게들도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요. 좋습니다. 창동은 제가 가끔 가다가 이제 가면 늘 창동만의 분위기, 창동만의 활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면 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 시작해 볼 건데요. 네. 마산 창동 근처에서 태어나셨죠? 네, 창동 은저리에 기찻길이 있었고 기찻길 위에 이제 언덕마을에 살았죠. 그리고 성호초등학교를 졸업하시고요. 아이고 뭐 다 틀었습니까? 오랜 세월을 창동에서 생활하셨는데요. 네. 창동 아지매라는 이 애칭은 언제부터 어떻게 사용하게 되었나요?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합니다. 어느 날 2012년도에 이제 그 창원 페이빅 그룹이라고 페이스북 하는 그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궁금하다에 제가 리스트에 올라가게 돼가지고 왜 이렇게 창동에 미쳤냐고 이제 궁금해서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지역신문 이제 기자로부터. 그런데 그 이제 이후에
인터뷰한 이후에 글이 이제 월간 피플 파워라고 나갔는데 거기 이제 제일 저를 소개하는 큰 글자가 깜짝 놀라지 마십시오. 예, 창동 잔다르크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센데요. 네, 너무 세죠. 그래서 뭐 한 달 정도 놀림을 당했는데 뭐 잔다르크가 뭐 나중에 화형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화형당하기 싫고 또 사실은 그 불러주는 네이밍이 너무 무게가 무거워가지고 좀 낮추자. 그리고 쉽게 부를 수 있는 그 이름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창동 아지매라고 그때부터 불렀으니까 12년 정도 됐네요. 12년 정도 네. 창동 아지매. 아지매. 예. 이 마산 창동을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창동 아지매를 떠올리세요. 저도 그렇고요. 그만큼 창동의 대명사가 되셨는데 네. 어떻게 처음에 마을 활동을 시작하게 됐는지가 궁금합니다. 마을 활동의 계기랄까요? 창동에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통합상가 상인회 일을 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13년 6년 동안 하면서 이제 창동을 샅샅이 보고 걸음을 걸으면서 찍고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그 전에 지금 어제 질문지에서 마을 활동을 언제부터 했냐 이렇게 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가 지금 39인데 제가 유치원을 마산 YMCA 아기 스포츠단을 보내게 되면서 주부 등대 활동을 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다 마을 활동 일이었거든요. 네. 아이들 뭐 이렇게 학교 등급결에 불편하면 통행조사도 하고 어린이 놀이터 조사하고 뭐 이런 자그마한 생애운동에서부터 주부들이 학부모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게 그게 지금 시작된 게 지금은 창동 골목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늘 이제 삶이 마을 속에서 마을을 보고 만지고 가꾸는 일이 그냥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게 마을 활동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마을의 주민들이 내 주변을 살피고 또 우리 아이들을 보살피고 하는 이런 단순한 일부터 시작되는 게 마을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동안 뭐 창원시 도시재생 창동을 중심으로 한 창동예술촌 도시재생 사업도 있었고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요. 마을 활동을 주요 활동을 좀 소개를 해주실래요? 사실 2014년도 제가 처음으로 그 당시에 첫 시장님께 제가 계속 이렇게 요청했어요. 창원시에 골목 개설사가 없다. 창동에 이제 예술촌이 생기고 나서부터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서 상인들이 잘 모르니까 저를 자꾸 찾는 거죠. 간세 빨리 내려와봐라. 누가 이거 어디 찾는다. 어디고 막 물어보고 이런 일들이 매일 일어나니까 이걸 제가 대신에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할 때 제가 그때 대구 건대로 중구 그 골목을 다녀왔거든요. 그때 해설사님이 해설해 주는데 골목을 다니면서 하나하나 이야기하는 게 딱 이게 내 할 일이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창원시에다가 골목 해설 뽑아달라. 꼭 제가 해야 된다 해서 10개월 했던 게 제 삶을 다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창동예술촌에 마당에 오시면 그때는 이제 홍보 안내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 10개월 제가 일을 할 때 정말 전국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처음으로 최초로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진지로 사례로 많이 답사로 왔을 때 제가 안내하고 이 동네에 이제 과정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많은 사람이 오고 간 중에서 어떤 방문객은 저에게 메모를 딱 준 게 되게 감동이라고 소리도 했지만 이 동네는 자본이 없네. 자본이 투입되지 않은 그러니까 자연 그 상업 그대로 있던 게 너무 매력적이다. 그 골목골목마다 이어진 게 되게 이렇게 앞으로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호기심이 줄 거라는 이제 이런 말도 준 거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제가 이제 처음으로 길거리 캐스팅이 됐거든요, 사실은. 길거리 네. 캐스팅이요? 이제 뭐 나주에 그 당시에 그 동신대학교 교수님 오셨는데 굉장히 궁금해서 왔는데 이걸 누군가 이제 자기 궁금한 것을 제가 현장에서 계속 설명을 하니까 되게 이제 해온 경험을 그대로 이야기하니까 당신한테는 너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우리 상인들이나 건물주들한테 이야기해 줘야 된다 해서 저를 나주에 초대를 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도 창동 밖을 나가지도 않았고 남에게 강의를 한다는 것도 제가 한테 경험이 없었는데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남들한테 우리 창동이 이만큼 이렇게 해온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창동 이야기를 하는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게 참 기억이 많이 남고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지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을 좀 이렇게 제대로 알고 챙겨주는 어떤 그 연구자나 학자들이 참 기억이 많이 남죠,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 지역의 역사는 그 지역의 주민이 가장 잘 알죠. 내가 태어나서 자라고 생활한 이곳의 역사, 이곳의 이야기를 그곳을 살았던 주민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마을 활동의 시작이 되었군요. 창동 아지매에
그 아지트 공간이 있잖아요. 아, 네, 이쪽 골목에. 예. 희망나무. 네. 이 희망나무를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창동 사람들의 사랑방 또는 뭐 요즘 표현으로는 제3의 장소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날은 모여서 이제 기타를 치고 있고 네. 어떤 날은 가면 그림을 그리고 있고 모두 앉아가지고 어떤 날은 술을 먹고. 어떤 뭐. 날은 술 먹고 어떤 날은 또 공부를 하고 계세요. 맞습니다. 네. 지난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마산 야화. 야화, 아. 예, 경남의 선구적인 언론인인 김영윤 선생님의 유고집 마산 야화를 또 모여서 공부를 한다고 하시던데요. 이 희망나무 이 공간의 정체가 무엇인가요? 사실 2017년도에 그 되게 낡고 어두웠던 골목에 벽면에 희망나무를 두 그루 심게 되면서 사실 땅을 팔 수는 없으니까 벽면에 나무를 벽화를 통해서 이제 315명의 희망 메시지를 이렇게 부착했고 그게 나무 앞에서 이렇게 앉아서 참여해준 사람들의 그 희망 메시지를 읽는 것 되게 재미가 되게 쏠쏠했고 그 포토전을 보면서 아 나무라는 것은 아낌없이 줘야 되지만 늘 와서 좀 누군가 쉬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 그늘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그 뒤를 마침 돌아보니 비어있는 점포가 있어서 제가 주인을 찾아가지고 이 공간을 제가 이제 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하고 누군가 함께 하겠다는 이제 처음에 공유 공간을 시작하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시작했죠. 정말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 시작할 때 각각의 모두의 이제 협찬을 통해 가지고 이제 기초가 이제 조성이 되었고요.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함께 하겠다고 처음에는 이제 한 1년 동안은 회원 이제 17반 연회비도 받고 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같이 하려고 했는데 같이 잘 안 해지더라고요. 그 돈만 내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모두 그냥 와라. 제가 다 하겠다. 안고 갔죠. 네. 그래서 한 6년은 제가 해왔고요. 한 1년은 이제 후원으로 해서 그렇게 네.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한 지역을 이제 연결하는 앵커가 뭐 요즘은 도시재생 사업이라든가 이게 사업에서 공공사업에서 만든 앵커를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앵커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 정말 생활하는 주민이 만들어 놓는 이 네트워크 이런 모임의 공간이 앵커가 아닐까 싶어요. 지역의 사람들은 자원을, 네. 사실 오면 다 이래요. 여기 뭐 팝니까? 이런 게. 창동 팝니다. 제 팔고요. 이제 이게 어디 공간이 있으면 그곳에 이제 어떻게 뭐 물건을 팔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왜냐하면 수익이 나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네. 하느냐 했는데 우리가 뭐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해도 뭐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데 그걸 그냥 나눔으로써 공간을 나눔으로써 해도 되겠다 싶어서 시작한 게 이 용기가 7년이 지금 왔고요. 그래도 계속 가야 되겠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너무 좋다. 근데 누구도 5만 원이라도 굳어서 해라. 근데 그게 생각보다 이제 어렵죠. 예. 어렵다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해봤고 남이 하지 않는 용기를 내고 했던 게 지금까지 왔고 그냥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까쯤 제 3의 공간 그렇죠. 뭐 케렌시아 나만의 공간 휴식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그냥 쉴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있다는 게 되게 좋아요. 그 희망나무가 이제 뭐 공간 비즈니스를 한다든가 영리 사업을 하는 곳이 전혀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비영리 공간인데 이렇게 지역의 자원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고 지역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또 새로운 지역 문화를 만들기도 하는 그런 이제 창동 문화의 사랑방. 네, 그렇기도 하고 예, 창동의 역할을- 모든 정보를 해결해주는 뭐 그쵸. 5만 가지 해결 문제 연구소 같은. 뭐 사실 이제 로컬 크리에이터는 골목 상권을 이제 새로 만들어내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지만 문화적인 측면에서 저는 김경연 선생님을 로컬 크리에이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SNS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뭐 저는 그냥 페이스북을 통해서 매일매일 이제 창동에 일어나는 뭐 전시, 누군가 방문했을 때 그 사람, 그리고 어떤 그 맛집 뭐 이런 걸 그냥 누구나 시키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제 한 10년을 이렇게 계속 창동 이야기를 올리니까 그게 이제 창동의 하나의 이제 스토리고 자료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죠. 그냥 누가 시키는 그냥 현장 모니터입니다. 오늘 이런 행사가 있네요 하고 막 바로바로 올려주고 또 그 뭐 영화가 있으면 영화 보러 오세요라든지 전시 뭐 전시 정말 아까워서 내가 혼자 보기 뭘 하니까 네. 사람들 알려주고 사실 창동이 되게 매력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매주 적당한 기간이 되면은 새로운 또 그림이 바뀌어지고 누군가 와서 행사를 하고 이제 이걸 마음껏 생활 속에서 네. 이제 창동 허세비 이승관 시인의 말 보면 그 시에 보면은 반경 500m는 내 영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저도 그 500m는 영역에서 정말 저는 차가 없기 때문에 나갈 일도 없고 이 안에서 다 골목 여행 속에서 매일매일 이렇게 행복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고마운 곳이기도 하고 창동은 정말 매력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선생님 SNS를 통해서 창동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알고 있어요. 오늘도 마산 YMCA에서 김장 네네. 나누기 행사했죠. 네네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지역의 이야기를 기록한다는 게 뭐 대단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네. 할 수 있는 마을 미디어도 있지만 김경현 선생님은 본인이 개인 미디어로 이렇게 창동의 이야기를 전달을 하고 계시네요. 창동 골목 이야기를 이제 그동안 쭉 기록을 많이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소개 좀 해주시죠. 특별히 기억나는 사람 다 기억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 다녀갔고요. 뭐 그 전국에서 오신 분들 되게 많은데 이렇게 주민들이 답사로 많이 왔을 때 이제 제가 이렇게 계속해서 투어를 많이 했는데 되게 그 돌아가시고 나서 후기를 남겨주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제 개인톡으로.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자기 마을이 되게 갈등 있고 힘들고 해서 했는데 어느 날 저한테 다시 힘을 받고 싶어서 따로 이렇게 몇 명 모여가 오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되게 고마웠고 그 마장에 이제 어제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요 앞에 부산에서 오신 해설사였는데 제가 그냥 짧게 정말 오셔서 아까 습관적으로 정말 상당히 이야기했는데 너무 좋더라 하면서 다시 또 12월 30일 날 이렇게 오겠다 몇 명 데리고 근데 이제 제가 매일매일 정말 감동적으로 제게 주는 어떤 행복을 주시는 기억들이 되게 많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다 보면은 또 어떤 분들을 통해서 그걸 저를 찾아주는 그게 참 저는 되게 감동이에요. 그래서 딱히 누구라고 하기 전에 모두가 저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기억하게 해주고 또 까먹어요. 사실은 까먹는데 또 다른 연락을 통해 가지고 그걸 또 재현하게 해주고 다시 그걸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좋더라고요. 그 창동을 방문하는 분들도 계시고 창동에서 창동을 지키면서 만드는 분들이 또 계시잖아요. 그렇죠. 몇 분만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 누구는 소개하고 누구는 소개를 안 하면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창동의 그래도 창동의 사람들이다. 제가 이제 뭐 즐겁게 사람들이 이제 왔을 때나 누구에게 막 자신있게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윈도가 이렇게 많지만 또 일반 평면 작업하시는 분하고 또 약간 공예 쪽으로 하시는 분하고 좀 이게 이제 행동이 다르니까 열려있고 뚝딱거리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찾아가죠. 사실 작가가 있을 때는 작가분한테 이렇게 모시가면 또 되게 자기들은 이제 새로운 그 공간을 들어가 보는 것이 되게 신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작업실로도 2층으로도 많이 오르고 했는데 요즘은 이제 잘 안 가고 이제 보이는 공예 쪽으로 많이 가죠. 그래서 뚝딱뚝딱 하는 나무 그리고 가죽공예 또 그림 그리는 쌤들도 있고 이제 바로 옆에 또 작은 전시장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많이 찾아가는데 우리 이제 제가 좀 자랑스럽게 재밌게 하는 그 분들한테는 제가 무조건 찾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소잉마을 남동아 선생님이라든지 또 개인적으로 들어왔지만 한스베베 가죽공예 쌤들도 정말 그 부지런하시 아침 일찍 올라오시고 가게 앞 점포 앞에 이제 매대를 놓고 자기 작업하고 있는 샘플링도 내놓고 그 매일매일 이렇게 보면은 손이 가고 마음이 가는 출근했을 때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서 항상 그대로 있는 모습보다 늘 변화하고 하루를 맞이하는 모습을 제가 발견하면 그게 즐거워서 그 사람을 소개하기도 하고 뭐 커피 가게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에 그렇게 하루의 모습이 시작의 모습이 벌써 손이 간 모습이 보이는 게 제 눈에 보이거든요. 그런 데를 무조건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커피도 팔아드리고 물건도 팔아드리고 사실은 제가 가는 발걸음 제 입에서 사실 매출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잘 변한 소리가 아니고 저와 눈을 마주치고 같이 소통하면 더 좋은 일들이 많아질 것이다. 결국 사람이 이제 그 꿈틀거리야 그 동네가 더 이제 시너지가 넓어지고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니까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손 한번 박수 한번 치주고 덩그리 한번 두드려주고 한 번씩 막걸리 한잔 사주고 그러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그 창동 예술촌 작가들 또 공예촌 작가들 중에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이 개성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누구 한 사람을 소개하긴 참 뭐해요. 그렇죠. 워낙 많아서. 네, 맞습니다. 또 요즘은 사실은 공예촌은 이때도 사람들 진짜 안 가거든요. 그렇죠. 근데 작년부터 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젊은 또 공예 작가가 있어요. 그래서 네. 요즘은 또 그 친구 또 제가 또 응원하는 글을 또 많이 쓰고 이불로 찾아다니고 네.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하는 사람한테는 늘 손뼉도 치주고 덩달아 같이 춤이 치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움직이고 이왕 시작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같이 힘이 보태지거든요. 그렇게 합시다. 우리 이제 김경연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 인물은 좀 거론을 지금 안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뭐 커피숍도 사실은 굉장히
창동에 아기자기하게 좋은 데가 많잖아요. 네. 이제 일일이 다 소개하기가 어렵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도 창동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늘 안내자 역할 하시잖아요. 창동을 방문하면 여기는 한번 가봐라 하는 대표적인 공간이 네. 있잖아요. 어디 가보면 좋을까요? 네, 뭐 이왕이면 추천해서 좋다 소리를 들어야 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작가 공간만 있는 것보다 중간중간 상업 공간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뭐 쉴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이런 공간을 제가 추천하죠. 그래서 창동은 사실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가는 곳이야. 왜? 뉴질랜드가 있고 뭐 오사카가 있고 리조 프랑스가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가게 이름이 그런 건데 저 뉴질랜드 같은 리빙 앤 기빙 뉴질랜드 골목 같은 경우는 이제 벌써 8년 정도 됐는데 개인 소유주였던 자기 점포를 자기 집을 이제 뉴질랜드에서 살다 오신 분이 오셔서 하나하나 이제 갖고 가면서 골목이 되게 환해지고 사람들에게 이게 뭐야? 이렇게 호기심을 주는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우리 좁은 시야 속에서 하늘이 보이고 때로는 이제 음목소를 통해서 그 향에 미치고 하는 이런 이제 풍경들이 사람들에게 되게 머물고 사진을 찍게 하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사랑이 그린 세상, 커피 가게 골목은 또 마주하고 있는 그 빨간 담장은 그 주인이 직접 칠했지만 그 담벼락에서 이제 봄이 5월이 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백화등이라는 하얀 꽃이 또 향을 되게 많이 품어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향으로서 골목을 들어오게 하고요. 그 백화등과 그 마삭줄이 그 빨간 담장 위를 초록을 덮는 게 우리 운무처럼 초록 운무가 있어가지고 사진 찍으면 되게 이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봄 낮에도 좋고 저녁에 해질녘에 약간 이제 오렌지빛 그 등 아래 골목의 어둠에 그게 되게 또 매력적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공간도 있고요. 또 좀 이제 희망나무에서 이어지는 창동 꽃길도 되게 그렇죠. 좋습니다. 창동 예, 꽃길.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만날 수 있는 꽃도 있고 벽면에 제가 또 뭐 이렇게 우리 지역 시인의 시도 이렇게 써놔서 발걸음을 멈추게 하면서 시도 감상하고. 그래서 느린 골목이 이제 머물게 할 수 있는 그 어떤 장면들을 제가 연출을 좀 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길은 상업점 보라서 그냥 자기 사고 싶은 뭐 이렇게 물건을 사든가 하면 되는데 골목을 사실 사람들 잘 안 들어와요. 어머 이런 골목이 있었나? 그렇죠. 예, 정말 몰랐다. 이제 사고 싶은 빵 사고 사고 싶은 화장품 사고 막 가버렸는데 골목을 들어오면은 정말 골목에서 그 느끼는 매력들은 말을 표현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골목으로 이어진 곳을 다 다니다 보면은 여러분이 평소에 만나지 못했던 그 소소한 발견의 행복이 다 있으니까 창동 꽃길 골목, 예, 그리고 뭐 사랑이 그린 세상 골목, 그리고 뉴질랜드 리빙 앤 기빙 골목, 예, 그게 윗골목에 이제 꼭 찾아가 볼 곳이라고 제가 추천하고 최근에는 이제 린다 커피라는 골목이 있는데 김명시 장군이 골목에 이제 벽화가 되게 매력적이고 예쁘다고 그 친구가 창업을 이제 시작해서 딱 1년 지났거든요, 어제. 그래서 그런 젊은 또 이렇게 창업 커피 가게 들어와서 골목을 만들고 골목마다 다 이야기하고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놓칠 네, 수가 맞아요. 없어요. 제가 집에 갈 시간이 없어요. 낮에대로 돌아다녀야 되고 밤에 다니면서 어느 점포에 손님이 있는지 봐야 되고 그렇게 살고 있는 창동아침입니다. 창동이 참 아기자기한 예쁜 골목 또 얘기가 있는 골목이 참 많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김명시 장군의 합격길 네, 골목 네. 얘기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마산 창동은 이미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된 것 같아요. 창동예술촌, 창동공예촌 작가들이 생활하는 이제 창작 공간이자 생활 공간 그리고 네. 이제 부림시장과 어시장의 상권 이게 연결되면서 독특한 문화를 하나의 로컬 플랫폼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안에서 느끼시기에는 어떠세요? 당연하죠. 사실은 이제 조창의 창이거든요. 네. 그게 260년 전에 1760년도 조선시대 때 이 마산창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쇠곡을 쌓아놓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또 바로 앞에가 포구였기 때문에 시장이 생기면서 이렇게 마을과 바닷가의 그 시장이 자연적으로 지락산권으로 생기는 그 근본이 뿌리가 여기 있다 보니까 창동 어시장, 뭐 이렇게 부림시장은 한 권역으로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돼버린 거죠. 네. 예, 살아가는 삶에 우리가 뭐 공장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삶의 터전이 지금까지 260년을 이제 이렇게 지켜온 거죠. 이제 뭐 근대화로서부터 시작했는데 산업 도시가 이제 무너지면서 이제 모두가 떠나버리고 자본에 의해서 다 흩어져서 비어졌지만 그 깊은 뿌리는 고사지 않았다는 거죠. 그 조금 마르기 직전까지였는데 이제 어쨌든
통합 창원시가 되면서 그 마산이 갖고 있는 이제 자원, 무형의 자원을 이제 창동 골목을 두고 많은 빈점포를 이제 문화적 재생으로 시작한 그 첫 시작이 사실 지금 12년째 이제 이어져 왔는데 그 상권하고 연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썩어도 준치라고 그 뿌리가 모두를 찾아오게 만들고 그 연결을 할 수 있도록 끊기지 않는 어떤 시장의 그 길들, 사람과 사람이 이어진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그래도 이렇게 명맥이 이루지 않나 싶고 그걸 해서 계속 이을 수 있는 것도 그 이야기가 또 있는 거죠. 예, 그렇죠. 우리가 예, 마산 특히 창동은 모든 사람들의 시민 운동의 아고라기도 하고 모든 사람들의 이제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추억이기도 하고 예, 그래서 첫 경험과 첫 모든 인연들을 다 창동에서 이룬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모두의 기억에 이제 애정과 또 아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가 이제 뭐 이렇게 하면서 좀 애정도 있습니다. 애정. 그래서 이런 정과 정의 공존이 또 사람 사이를 또 연결해주는 하나의 또 매개체가 됐고 해서 창동만이 갖고 있는 매력이 그건 것 같아요. 결국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서로와 고유한 기억, 네. 예, 기억과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연결하는 그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정과 정. 초코파이 정과 정. 우리 김경연 선생님의 이제 어법이에요, 화법이에요. 아, 그렇죠. 이제 어느 지역이든 그 지역에 갖고 있는 가장 큰 자원은 그 지역의 역사이고 또 그 지역이 계속 만들어내는 문화가 되겠죠. 정과 증이 엮어서 내는 현재 진행형인 창동의 문화. 이제 80년대 지나서 90년대 들어서면서 창동이 정말 뭐 아주 찬바람이 부는 그런 혹한기를 겪게 되고 그리고 이후에 도시재생이 시작돼서 지금 한 10여 년이 지났잖아요. 네. 많은 변화가 있었고 예술촌도 만들어지고 공예촌도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변화가 있었지만 또 그 창동을 지키고자 하는 이 지역 많은 사람들의 애정 거기에 더해지는 층까지 네. 이런 것이 가장 큰 자원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합니다. 마을 활동가로서 이제 전국적으로 강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마 이제 강의에서도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마을 활동가는 어떤 사람인가요? 그냥 그 홍반장이죠. 뭐 마을 일을 뭐 굳은 일, 좋은 일 다 찾아다니고 또 그 챙겨야 되는 그인데 사실은 동마다 다 통반장이 다 있고 뭐 이렇게 관변 단체 다 있는데 사실은 마을 활동의 어떤 그 정말 해야 될 부분은 좀 놓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렇게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마을 활동가를 이야기하지만 좀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각 지역에 시의원들이 있다면 시의원들은 사실 한두 분이 그 모든 지역을 다 못 챙기거든요. 그래서 좀 제도적으로 시의원을 뽑는다면 마을 활동가도 지금 창원시가 55개 동이 있어요. 그래서 55명의 좀 공식적인 마을 활동가를 뽑아서 준하는 시의원 준하는 마을 활동 일일이 이제 다 모니터링이 안 되니까 모니터링도 대신 해줄 수 있고 그 마을에 정말 챙겨야 될 소외된 계층도 좀 직접 현장에 챙길 수 있는 좀 그런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진짜 마을 활동가는 사실은 모두가 마을 활동가를 하지만 그 규제가 누구가 정말 마을 활동가라고 부르는지 그게 없어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 있으니까 단순히 마을 활동가라고 하긴 하겠지만 이제는 이 마을 활동가라는 말 자체도 이제 이미 이제 조금 대중화되고 노출되고 도시재생을 통해서 좀 제도권에 들어와서 정식으로 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제대로 임금도 받고 해서 그 마을 속에 충분히 이어갈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좀 55개 동에서 정식으로 마을 활동을 좀 뽑아주십시오. 그래서 제대로 정말 재미있고 마을을 든든하게 만들 수 있는 마을 활동을 만드는 창원시가 되면은 아마 전국에서 이슈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때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마을 라디오도 마찬가지지만 활동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일이 창원시가 제일 먼저 전국지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내가 오늘 마을 라디오를 통해서 한번 외쳐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 활동가가 사실은 이제 시민 참여 영역에서 자발적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오랜 세월 환경운동, 노동운동, 네. 교육운동, 다양한 운동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공공의 영역, 공공사업의 영역으로 활동가가 들어오면서 정말로 꼭 이제 필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
그런 필요한 존재가 되었죠. 되면서 이제 희생만 그렇죠. 원했죠, 사실은. 그래서 때로는 힘들어요. 당신들은 제대로 그래 임금도 받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아까처럼 마을의 활동가 이렇게 중심 어떤 그 조력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대신돼 줄 수 있고 행정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매개체가 마을 활동가로 좀 제대로 된 직업으로 네. 해서 이분들도 마을에서 좀 제대로 대접도 받고 자기가 일에 좀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행정에서 채용을 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또 키워서 저기 시의원도 나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좀 건강한 이렇게 시행정 시의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무슨 발표하러 온 것 같네요. 이게 이제 주민이 자신의 마을을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주민 참여의 영역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공을 위해서 공익성을 추구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게 더 많죠. 공공의 차원에서 보장해야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들의 노동이 그렇죠. 분명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열정 페이 맨날 얘기하는데 우리 열정 힘들어요. 페이만 이제 얘기하지 힘들고 말고. 한데 힘들어요. 좀 해줬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마을 활동가가 좀 공식적으로 하나의 지위를 가질 수 있고 지원을 하고 또 양성을 제대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을 미디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게 네. 양성 교육에서만 그치지 말고 이제 그게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 제도가 그렇죠. 계속 이어져야 그분들도 참여한 시간과 내 마음을 열고 한 것을 이걸 통해서 내 삶이 다시 바뀔 수 있구나 마을 속에서 그걸 좀 느낄 수 있도록 좀 제도권에서도 챙겨야 되지 않나. 늘 희생만 하고 당연해야 된다 이 생각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참여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렇죠. 노동의 영역이라는 것이 그럼요. 있죠. 성장을 위해선 기본적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죠. 그리고 마을의 자원 중에서 뭐 다양한 자원이 있겠지만 사람 자원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최고죠 사람. 네. 요즘 뭐 청년들도 뭐 일잘하지만 청년도 잘 키우십시오. 다 우리 세대를 이어줄 수 있는 바톤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키우지 않고 우리만 이렇게 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관계와 관계, 대화 대를 이어서 제대로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그 자존감을 가지고 지역 주민의 주체성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마을 활동가를 좀 잘 키워서 그분들 세대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적 자원으로 마을 활동가 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좀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 지금 활성화에 대한 얘기를 잠시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골목 활성화, 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뭘까요? 사실 개인의 모든 자생적 요구를 바라거든요. 근데 물론 맞지만 아직까지도 사실은 이제 그 어떤 아까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쭉 모여 있지만 그 집단을 좀 공동체적으로 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좀 전문가의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사실은 우리가 뭐 새로운 컨텐츠로 그 동네를 싹 바꾸려고 하면 바꾼다기보다도 좀 활성화하려면은 그런 어떤 기획을 하는 어떤 크리에이터가 있어가지고 좀 그런 사람들에게 좀 이슈화되고 좀 다시 찾아올 수 있고 골목을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재능을 좀 끌어내서 더 할 수 있는 이런 좀 전체를 좀 이끌 수 있는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 너가 무조건 알아서 해라. 물론 맞기는 맞지만 조금 더 그걸 골목 활성화 그 원도심이 좀 그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전문가가 좀 이렇게 같이 전문가와 함께 그 공동체를 좀 불설 수 있는 이런 게 좀 필요한데 너무 이제 이렇게 개인의 역량이 좀 아직까지는 좀 되게 하니까 역량이 좀 많으니까 하니까 물론 나름대로 역량은 다 있지만 그걸 좀 더 이끌어서 더 멋있게 재밌게 할 수 있는 좀 사람 인적 코디네이터 전문가 좀 필요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죠. 뭐 진마라 같은 경우도 너가 알아서 이래 하라 이렇게 하면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어가는 주체가 리더가 있기 때문에 이만큼 온 거거든요. 네, 그렇죠. 네. 마을의 코디네이터, 그렇죠. 또 마을의 이제 마을을 살리는 기획자. 그렇죠. 기획자 필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양성을 교육을 통해서 좀 장기간 뭔가를 사업을 하면 바로 결과를 내기를 바라지 말고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일단 인식 개선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성장의 기간이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성장에는 곡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곡선을 좀 보면서 기다려주는 안 기다려주는 데서 이제 좀 문제가 좀 많죠. 빨리 해야 되고 빨리 성과 내야 되고 막 이래서 근데 그러니까 사업 끝나고 늘 빈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렇죠. 예.
이제 많은 얘기했는데요. 저는 창동 아줌의 앞으로의 계획 꿈이 좀 궁금한데요. 어떤 꿈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꿈도 없는 여자입니다. 정말요? 네. 그냥 매일매일의 그 일상이 제 꿈인 것처럼 돼 버렸고요. 지금 그렇게 큰 목표를 두지는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마을 활동 현장에 오래 하다 보면 사실 지치기도 하고 또 다른 또 전문가 영역이 많이 곳곳에 들어왔어요. 예전에는 혼자서 이렇게 이제 골목을 위해서 막 이렇게 일을 했지만 지금 각각의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이곳의 정서를 더 읽어내고 사람과 관계를 좀 더 돈독히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좀 생각이 들고 저의 꿈은 이제 그동안 뿌려놓았던 그 논밭을 이제 황무지로 안 되기 위해서는 계속 가꾸어야 되니까 있는 그 존재로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갖고 가는 그게 이제 제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60주년 이후에 이 골목이 이제 텃밭이 되는 거죠. 꽃밭이 되고 텃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잘 가꾸어서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에너지로 지금 아직까지 남아할 수 있다면 그게 뭐 제 소소한 꿈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창동 아줌매는 늘 꿈꾸는 사람입니다. 아마 꿈도 없는 여자입니다. 꿈대로 이루어지실 감사합니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이제 라디오 진해 살롱이 방송을 빌미로 평소 제가 관심 있는 분을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그런 저의 사심 방송인데요. 사실 김경련 선생님은 뭐 굳이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모시지 않아도 제가 늘 자주 보는 사이예요. 그래서 이제 라디오 진해살롱 중반부나 후반부쯤 한번 모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7회 전격 모신 거는 사심이 많이 들었군요. 뭔가 빨리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본심을 이야기하세요. 사실 진해마을 라디오가 이거 진해역 스튜디오를 언제까지 쓸 수 있을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서 이 방송을 제가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일찍 모셨고요. 또 이쯤에서 마을 활동 심해 참여 활동에 대해서 좀 김경련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아이 고맙습니다. 사실은 뭐 각 말마다 사실 진심으로 이렇게 애정하고 있는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직까지 세상에 이렇게 밝은 빛이 있고 행복한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오니까 제가 처음 개국할 때 올 때랑 환경이 되게 달라졌는데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는 이제 위기가 있다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좀 안타깝지만 사실 주민들에게 많은 걸 요구했는데 나중에 되면은 다 가져가요. 곳곳에 좀 그런 데가 많죠. 사실 공동체를 만들었다 했지만 그 공동체 주인이 마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이제 또 그걸 차지하고 있는 데가 좀 많거든요. 근데 좀 제대로 사실은 우리 도시재생이나 주민참여를 했던 많은 사업들을 이렇게 쭉 진행해왔지만 결국 버리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참 외롭고 많이 힘들었던 그 사람의 그 정은자로서 말을 한다면 이렇게 잘 하고 있고 주민들이 정말 이 진마을 이 제작진들 제가 계속 유튜브를 보니까 어떻게 주민들이 이렇게 스스로 자기 아이템을 가지고 잘 하고 있지 박수 치줘야 되고 와서 아이고 잘한다고 다가도 사주고 우리 마을이 어떻게 이런 걸 생각했어 하고 이렇게 좀 모두가 좀 칭찬을 해야 되는데 너무 각각의 일에 하고 남이 잘 되는 거 좀 잘 안 쳐다보려고 그러고 그러는데 참 그런 정서가 우리가 빨리 버리고 진마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뭐 오늘 사심 가득해서 저를 부르다지만 진정으로 저는 마을 활동에 먼저 한 경험자로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더 한 번 더 따뜻하게 보내고 싶다면 정말 진마라 이만큼 그 포스트만 봐도 알아요.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해온 그 시간이 있었든지 정말 크게 박수를 한 번 더 보내고 싶고요. 이 진마라 이 공간 예, 창원 씨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사심이 제보 대변해라는 건 절대 아닌데 정말 이런 공간들은 주민들이 정말 많고 와서 마을을 위해서 잘 놀아라고 줘야 그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를 사랑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품고 이 진마라 더욱더 오랫동안 와서 실버들도 와서 자기 살아왔던 이야기 동네 이야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수다를 할 수 있는 수다 우물가처럼 할 수 있도록 라디오를 많이 응원해 주시고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마라 여러분 제작진 여러분 이만큼 하신 데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박수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창동 아줌매 모셔서 창동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진해 분들 또 우리 진마라 우리 제작단이 왜 창동의 이야기를 진해에서 했느냐라고 질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창동을 지키는 창동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고 창동을 지키는 힘이 되는 사람은
그 주민이에요. 그렇죠.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 맞습니다. 저는 네. 창동 아지매를 통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지금까지 창동 아지매 김경련 선생님이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마라 화이팅! 우리가 눈발이라면 허공에서 쭈삣쭈삣 흩날리는 진눈깨비는 되지 말자. 세상이 바람 불고 춥고 어둡다 해도 사람이 사는 마을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한 한방눈이 되어 내리자. 우리가 눈발이라면 잠 못 든 이의 창문가에서는 편지가 되고 그 이의 깊고 붉은 상처 위에 돋는 새살이 되자. 안도현 시인의 우리가 눈발이라면이라는 시였습니다. 사람 사는 마을을 덮는 하얀 솜니불 같은 눈을 상상하며 지금까지 눈 내리지 않는 진해에서 라디오 진해살롱이었고요. 여기는 진해역이었고요. 저는 진해마을 라디오의 이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